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지금 후성 유전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후성 유전학의 기본이 되는 DNA 메틸화 과정과 히스톤의 메틸화 그리고 에틸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서 오늘은 히스톤의 메틸화와 에틸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질이 응축되어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DNA가 감겨져 있는, 여기 있는 DNA가 잘 보관되어 있는 이동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 DNA는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DNA의 길이는 우리가 2m가 넘을 정도로 우리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겠지만 아주 잘 응축되어 염색체라는 형태로 우리의 세포의 어디 안에 핵 속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DNA가 어떻게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패키징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색체의 기본이 되는 거는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뉴클레오솜은 DNA와 결합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단백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히스톤이다 라는 거,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걸로 배웠을 건데, 결합단백질에는 히스톤도 있게 대부분은 히스톤입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는 히스톤으로 되어 있지만 비히스톤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비히스톤 단백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비히스톤 단백질은 DNA의 전사와 복제를 담당하는 결합 단백질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단백질의 대부분은 히스톤이지만 DNA의 전사와 복제를 담당하는 비히스톤 단백질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톤이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하면은 이 DNA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긴 실을 잘 감기 위해서 실타래를 만드는 것처럼 긴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잘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히스톤 단백질은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될 거고, DNA는 뭘 띠게 될까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구조화를 이루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결합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히스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톤은 H1, H2A, H2B, H3, H4 총 5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5종류가 총 8개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H1도 있고요. H2A, H2B, H3, H4. 여기도 H2B, H2A, H4, H3. 이렇게 5종류의 단백질들이 8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8개가 맞는지 아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단백질로 하나의 뉴클레오솜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5종류의 8개의 단백질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8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요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H2, H3, H4는 중심 히스톤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히스톤 덩어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H1이다 라고 하는 히스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네요. 이 히스톤 H1이라는 히스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유클레오솜과 여기 있는 유클레오솜을 봤을 때 DNA 중에서 링크 DNA라 그래서 여기 있는 유클레오솜과 여기 있는 유클레오솜을 말 그대로 링크 연결해주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하는 DNA와 유클레오솜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H1이라고 하는 연결 히스톤이 있습니다. 이 연결 히스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은 연결 DNA의 결합함으로 연결 히스톤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유클레오솜과 DNA 사이에서 DNA를 보호하며 유클레오솜을 매듭 짓듯이 이렇게 강하게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DNA는 유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DNA는 유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에 DNA가 감겨져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히스톤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DNA가 잘 감겨져 있는데, 여러 개의 유클레오솜들이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유클레오솜과 유클레오솜의 끝에서, 우리 사탕 보면 사탕 끝에 매듭을 집어주는 것처럼 H1이다 라고 하는 연결 히스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H1이라고 하는 H1 히스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 전사라는 거 배웠습니다. 전사가 뭐죠? 이중 나선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DNA가 뭘로 되는 거죠? RNA로 복사되는 걸 우리는 전사라고 하는데, 이 전사가 일어날 때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풀려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DNA 구조가 풀리기 위해서는 H1 연결 히스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DNA의 전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구조를 풀고 싶다면은 그거를 묶고 있는 H1 연결 매듭을 제거해야 되겠지만, 이 H1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노산 말단에 있는 아세틸화나 메틸화나 인산화를 통해서 중심 히스톤의 N 말단 꼬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을 보게 되면은 H3이나 H4 요런 단백질들, 히스톤 단백질 H2부터 H4들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N이라고 하는 꼬리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히스톤의 N 말단 꼬리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중심 히스톤 내부는 음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꼬리는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꼬리는 플러스, 안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띠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여기 있는 꼬리에 있는 양전하를 변화시켜서 여기 있는 H1을 제거하지 않고도 DNA가 잘 풀리거나 또는 더 단단하게 감기거나 전사를 더 잘 일어나게 하거나 전사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화의 경우 N말단 꼬리에 양전하, 여기 있던 양전하, N말단 꼬리에 양전하를 상쇄시켜서 구조가 풀려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가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메틸화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세틸화가 아닌 메틸화의 경우에는 N말단의 꼬리에 양전하가 더 커져서 섬유 구조가 더욱
강력해져서 DNA의 불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느슨해져야지 뭐가 잘 일어날까요? 전사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의해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N 말단 꼬리에 히스톤 N 말단 꼬리에 아세틸화가 되어야고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색 공이 뭐죠? 히스톤에 아세틸화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에 아세틸화가 되어 있는 히스톤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그 느슨한 염색체가 느슨해지면서 DNA로부터 RNA 전사가 잘 일어날수록 풀려지게 되는 것 되겠습니다. 반대로 메틸화, 히스톤의 메틸화가 메틸리제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N말단 꼬리의 양전하가 더 강해져서 섬유 구조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히스톤의 메틸화와 에틸화를 통해서 염색체 구조가 물리화학적으로 더 강해지거나 느슨해져서 전사를 더 촉진해서 유전자 발현을 이끌어내거나 전사를 억제해서 유전자 발현을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신, 히스톤 단백질에 있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요 꼬리에 있는 M 말단 꼬리에 있는 라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아세틸기가 붙어서 아세틸화가 됩니다. 이렇게 아세틸화가 되게 되면은 N말단 꼬리에 있던 플러스가 상쇄되어서 아세틸화되면서 상쇄되어서 풀어지겠죠. 그래서 전사가 더 활성화되어서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HAT 또는 HDAC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죠? HAT는 에틸화되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될 거고 얘는 오히려 아세틸화를 억제화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HAT를 아세틸화를 촉진시켜주는 효소, HDAC를 아세틸화를 억제시켜주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들 우리가 많이 자료를 봤을 때 나왔던 효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효모의 SIR은 NAD+를 기질로 이용해서 히스톤 탈아세틸화를 촉매하는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고 사람 몸에 SIRT1이라는 효소도 뭐죠?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이렇게 아세틸화를 탈아세틸화를 하는 HDAC 중에 하나라는 걸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세틸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메틸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메틸화는 이야기했었죠. N말단 꼬리의 양전하가 증가되어서 섬유 구조가 더 강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아세틸화의 반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H3라고 하는 히스톤의 네 번째 라이신이라는 곳에 메틸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H3 히스톤의 네 번째 라이신의 M이 메틸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메틸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전사 활성화의 지표로서 얘는 우리 몸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메틸 전이 효소에 의해서 한 번 메틸화 되느냐 또는 두 번 메틸화 되느냐, 다이 메틸화 또는 세 번 메틸화 되느냐, 트라이 메틸화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메틸화를 만들어내는 효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SUV39H1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 세 번째에 있는 메틸화를 하는 촉매 효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반대로 또 히스톤을 탈메틸화를 제거하는 효소들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오늘 히스톤에 있는 메틸화와 에틸화를 통해서 전사가 촉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 질환이 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물리 환경적인 물리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유전 정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물리화학적 과정에 의해서 전사가 억제되거나 아니면 촉진되어서 특정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억제되어서 생기는 유전 정보의 변형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히스톤 아세틸화 메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DNA 메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